안녕하세요.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 준비를 위한 3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건 정리고요. 두 번째는 CCTV 확보고, 세 번째는 현장 답사입니다. 먼저 사건 정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정리 엄청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사건을 정리한다는 건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사건을 말해서 글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을 생각하실 때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 즉 판단을 내리는 검사나 판사는 이 사건을 여러분의 말로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의 말이 글로 변환돼 가지고 적혀 있는 조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떻게 말할 건가를 고민하기보다도 여러분의 말이 어떻게 글로 쓰여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때문에 여러분이 조사를 준비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경험한 그 사건을 글로 옮겨 적으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간단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홍길동한테 물어봅니다. 야, 홍길동, 너 홍판사를 때렸지? 홍길동은 네? 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다가 잠시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다가 그냥 네라고 대답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 홍판사가 저를 보고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홧김에 한 대 쳤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건 뭐가 잘못됐나요? 자, 그대로 글로 옮겨볼까요? 자, 글로 옮기면 홍길동은 홍판사가 잘한다는 얘기를 하자 홧김에 주먹으로 쳤습니다 라고 쓰여지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잘한다고 칭찬을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쳤어요. 안 좋은 내용이 돼버리죠. 자,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걸까요? 저는 홍판사가 저를 보고 잘한다 라고 비아냥거려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대 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느낌이 확 다르죠? 자, 이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이 글로 옮겼을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 차분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저는 홍길동한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홍길동 씨, 당신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지 않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야기가 이렇게 바뀌겠죠? 저는 평소 홍판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저를 홀대를 해서 홍판사가 저에게 잘한다 라고 비아냥거리자 홧김에 그만 한 대 치고 말았습니다. 아까랑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 근데 경찰은 홍길동한테 당신 평소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지요? 라고 물어볼까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홍길동한테 유리한 상황이니까요. 경찰은 피의자한테 유리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정리하실 때에는 미리 자기한테 유리한 사항을 정리를 해서 경찰이 어떤 불리한 질문을 던질 때 이 유리한 사항을 함께 말할 것인가를 미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건 정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멈추면 좀 섭하죠. 자, 저는 다시 한번 홍길동에게 물어볼 겁니다. 자, 홍길동 씨, 제가 아까 보니까 홍길동 씨 사무실에 들어올 때 다리를 절뚝이면서 마치 카이조 소재처럼 들어오시던데 그거 홍판서 씨한테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 맞지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는 어떻게 바뀔까요? 자, 평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홍판서에게 학대를 당했던 홍길동은 그날도 아버지가 트집을 잡아서 몽둥이 찜질을 하였고 홍길동은 여기에 저항하면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우연히 그 발버둥에 홍판서가 부딪히게 된 겁니다. 자,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나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길동이가 홍판서를 때린 것은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가 되겠죠. 자, 사건 정리는 첫 번째, 조사받을 내용을 미리 글로 옮겨가지고 정리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이 글로 옮긴 내용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여러분한테 유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여러분이 유리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불리한 질문을 할 때 같이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건 정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는 CCTV 확보입니다. CCTV 확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전봇대에 보면 방범용 CCTV 있죠? 경찰이 관리하는. 그 경찰이 관리하는 방범용 CCTV가 녹화되는 기한이 4주입니다. 4주 동안 보관이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계속 덮어 씌워지는 거죠. 그리고 일반, 노래방, 주점, 모텔 이런 데 CCTV는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보관이 됩니다. 심한 데는 5일, 3일 이렇게 보관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CCTV부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도 사건을 수임하면 제일 먼저 CCTV 확보하러 현장에 달려갑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현장 답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CCTV 확보를 못했다고 현장에 가지 않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도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셔서 그날 밟았던 동선을 밟으면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항상 의뢰인들과 함께 현장 답사를 하곤 하거든요.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는 생각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얘기는 더더욱 경찰한테 설득력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경찰 조사를 준비하기 전에 해야 될 일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뭐요? 사건 정리입니다. 두 번째, CCTV 확보고요. 세 번째, 현장 답사입니다. 자, 유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였습니다.